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독감 때문에 나라 전체가 비상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이 방송을 시작한 지 21번째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자와 관련된 인문학과 관련된 한자 이 이야기를 주제로서 방송을 해왔는데요. 물론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주제가 한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는 조금 관심이 좀 달라졌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인문학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진 한자 또는 인문학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글은 어떤 글자의 모양과 소리만 있을 뿐인데 한자는 모양의 소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뜻까지 담겨 있으니, 그리고 한글에 비해서 글자의 획수도 많고 하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옛날에 지금과 같은 아주 합리적이고 발달된 교육 풍토가 있기 전인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글자를 배우고 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제가 되돌려서 묻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생각만 되던 한자 공부를 하려고는 했는지, 일상에서 써보기는 했는지, 관심을 두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한자 공부보다 더 어려운 학문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이를테면 수학에서 인수분해 방정식 여러 가지 어려운 공식 이런 걸 풀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학문들 공부를 하면서 한자는 그러면 하려고 해봤는지,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글이 한자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는 해봤는지, 그걸 제가 다시 묻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한자 공부를 하는 데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 다른 말은 뭐 암호 같은 이런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제 5강에서는 제가 삐침과 관계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 방송 5강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한자의 1천 천자 같은 경우에 삐침 밑에 열십자, 이렇듯이 이 위에 있는 삐침, 이 글자 윗부분 딱 붙었을 때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 주르르 이렇게 달려있다는 일종의 암호이고, 그 다음에 그 갈구리라는 이 글자는 옆으로도 갈구리가 있고 이렇게 세워서 갈구리도 있는데요. 그냥 아라비아 숫자 1처럼 그냥 내리바지가 아니고 그냥 빛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도 그냥 한일자리 옆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하는 이 갈고리에는, 이 갈고리가 딱 들어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을 갖다가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인자 밑에 한일자 들어간 이 모양은 여러 가지 공통된 것을 한 자리 한 군데 모아놓았다는 암시이다. 그 다음에 비수비라는 이 글자는 제 11강에서 이야기했는데, 비수비라는 것은 사람 인자를 거꾸려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5강의 삐침, 제 6강의 갈구리, 그 다음에 제 7강의 이 글자와 제 11강의 이런 암호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거기서 덧붙여서 오늘은 한자 속의 암호 이야기 두이 편입니다. 이 글자 그냥 한자에서 두이자 1, 2에서 2뿐 아니고, 이 모양 속에는 또 다른 암호, 공식 같은 암호가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자에서 두 이자 모양, 이 모양은 단순히 숫자 2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높고 낮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가 숫자 2, 단순히 숫자 2보다는 하늘, 땅, 위와 아래, 높고 낮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 더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5가지 글자를 내봤는데 흑토, 장인공, 하늘천, 버금화, 보일시 이 글자에 두 이자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토자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물과 해와 달과 뭐 매산 같은 이런 글자는 어떤 물체의 형체를 보고 만든 글자로서 상형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체를 보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상형문자라 하면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 뜻을 유출해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떤 글자이냐,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글자를 지사문자라 합니다. 한일, 두이, 석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체 한 개는 한일, 두 개가 있으면 두이, 세 개가 있으면 석삼 이런 글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생각 그것을 글자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지사문자라면 흑토자가 이 글자가 상형문자가 아닌 지사문자로서의 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흑토자는 모양은 여신 밑에 한일 이런 모양으로 쓰지만 두 이자에서 위로 짝대기를 하나 꼽아놓은 것이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은 바로 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는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을 정리해서 만드는 것이 흑토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흙이나 돌이나 모래 같은 이런 어떤 물체수가 아니고 식물이 뿌리를 내서 싹을 틔우는 그 바탕으로의 거기 흙이다. 그래서 지사문자로서 흑토가 되는데 여기서 흑토는 여기서 두 이자 모양은 바로 땅 위로 식물이 싹이 터 올라가는 모양 이런 이야기로서 지사문자 흑토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장인공기를 하는데 이 발음을 똑바로 해도 장인이라면 마누라의 아버지를 장인이라 하지만 여기서 장인입니다. 그 시체말로 아주 그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슨 쟁이를 하잖아요. 여쟁이 혹은 무슨 쟁이. 그러니까 기술자, 기능공 이런 이야기로서 장인인데요. 발음을 장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는 이런 모양인데 사실은 곡척, 구분자. 이를테면 이 쫓고는 거는 직척이라 한다면 후보 모양의 자, 곡척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분자의 모양인데 이 글자는 왼쪽 좌자에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다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구분자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의 모양으로서 이 자인공도 되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 이런 뜻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지인의 이야기도 된다. 그래서 장인공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하늘천자 같은 경우는 두 이자가 만들어지긴 볼 수 있는데 이 글자는 밑에 있는 남자가 사람이 이렇게 딱 제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아주 호기 있게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의 피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양. 그래서 사람이 대장부 할 때 큰 대자를 쓸 때에 남자가 두 팔을 벌리고 이 모양이 바로 큰 대자. 하늘 밑에 남자가 있는. 그래서 하늘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버금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버금이라는 말은 어떤 다음이 버금이죠. 그 제1이 어뜸이면 제2가 버금이 되는데 이 버금아 이 글자는 이 본류 주던 흐름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글자를 쓸 때는 보통 아황산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본류가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는 사실은 안 맞는 말입니다. 비주류 정치권에서 비주류 이런 말을 하는데 본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아류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금아에서 버금은 제2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글자는 하늘과 땅 사이 이 모양은 사람이 자세가 구부러진 상태, 즉 몸이 휘어진 상태.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사람보다도 자세가 굽은 뭔가 질병이 있고 뭔가 부자연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싱싱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 한 박자 뒤처진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버금아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양쪽 모양으로 허리가 굽어진 사람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 시자 이 글자는 다음에 또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보일 시자는 요것은 하늘과 구름, 하늘 아래로, 그 다음에 작을 소자 이 모양은 밑에 화살표를 세 가지로 했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구름 사이로 내려비치는 광선.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 글자가 써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복자 같은 경우에 이 글자 쓰고 기도라는 글자에는 빌기자, 빌도자 이 글자가 쓰이기도 하고 이 글자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비치는 광선 이런 뜻으로서 쓰이는 글자가 보일 시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두 이자의 형태의 이 모양은 단순히 숫자 2, 오히려 숫자 2라는 말은 숫자로서 2는 중국에서는 양자를 씁니다. 양쪽 다 할 때 양자를 많이 쓰지 숫자 2로서 2는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렇듯이 이 글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높고 낮음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이런 글자들을 접근해서 해석을 하시면 한자를 풀어가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글자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글자가 하나 있는데 이를테면 이 버금차 이 버금차자 이거 조금 전에 버금아도 나오고 이 버금차도 나오는데 이 버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음 버금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를테면 이수변에 삼수변 말고 삼수변은 점이 3개 찍힌 삼수변 점 2개 찍히다고 이수변 원래 이수변 그 글자는 얼음 겨울 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수변이 아니고 이것은 두 이자의 하품험. 그래서 여기서 버금은 옆에 있는 이 글자 이 하품험자는 노래 부를 가짜에도 쓰이는 글자이지만 사람이 입으로 통해서 나누는 어떤 전기, 김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 입으로 통해서 하는 말, 노래 부를 때 노래 가짜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second call, 두 번째 불린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불린 사람 같은 그렇게 안 쓰겠지만 그래서 이 글자가 이수변이라면 앞에 있는 글자 이수변이라면 옥편에서 이수변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 글자 찾아보시면 하품험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하품험 더하기 두 이자 즉 이것은 두 번째 불린 사람. 그러니까 이 글자 하품험자에 버금 차자에 들어가는 이 글자 앞에 이 글자는 두 이자가 본래 글자라는 걸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한자 속에는 지금까지 제가 다뤄왔던 일종의 공식, 암호 같은 그런 글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한자를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재미도 있고 특히 잘 안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서를 하든지 필기를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펜을 잡고 종이에 글을 쓸 때 맨바닥에 글을 쓸 때도 제발 글을 쓸 때 한자를 섞어서 써줘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